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대표 사진과 썸네일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은 사실 잘 지은 제목보다 이미지, 특히 대표 사진이 더 중요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사람들은 점점 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먼저 보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목이 예를 들어서 80%의 비중이고 사진은 뭐 1, 20%였다면 최근에는 거의 5대5까지 이 두 가지의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 사진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부분들은 요즘 잘 뜨는 썸네일 유형, 그러니까 대표 사진의 유형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로그에서 사진이 갖는 기본적인 로직들, 요걸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쓰는 대표 사진이 굉장히 새롭거나 차별화되는 사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어떤 뭐 맛집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여행지를 올린다거나 요리를 올린다거나 할 때 이미 검색 상위에 와 있는 다른 블로거들의 대표 사진을 먼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사실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 구도나 어떤 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그 원래 검색되고 있는 사진들과는 다른 게 중요합니다. 달라야 하고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면은 검색에서 훨씬 더 불리해지고요. 당연히 홈피드나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는 건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질도 좋아야겠죠. 요즘 뭐 당연히 화질은 좋습니다만 일부 뭐 캡처해서 사용하신다거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화질이 좋은 사진들이 화질이 안 좋은 사진보다 더 우선해서 검색에 노출이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블로거, 그 다음에 뭐 요리 블로거, 그 다음에 여행 블로거, 그 다음 리빙 블로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내 사진이 얼마나 차별화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먼저 빠르냐, 뭐 늦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늦게 하더라도 내 사진은 완전히 달라, 차별화가 돼 있어. 이거를 제대로 보여줘야만 그 내 블로그 대표 사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즘은 사진을 아주 잘 찍는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사실 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서 뭐 여행 블로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사진을 더 잘 찍고 또 얼마나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필터도 발달했고 또 뭐 보정도 잘 돼 있고 보정 필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지간히 구도만 잘 잡아주면 굉장히 잘 찍은 사진과 뭐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사진보다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진이 중요하다. 감정이 살아있는 사진이 중요하다. 이걸 보고 뭔가 사람들이 하고 느끼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각 잡히고 쨍하고 이런 사진을 찍기보다는 내가 뭐 예술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뭔가 표정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 좋습니다. 이게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찍든 요리를 찍든 이런 걸 찍더라도 뭔가 이게 굉장히 느낌 있네? 이걸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목에 맞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제목에 맞는, 그러니까 제목의 맥락에 맞는 사진을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제목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듯한 사진보다는 제목과 중복되는 요소가 아닌, 그러니까 제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다. 그래서 제목과 사진이 큰 주제의 맥락은 같이 가되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대표 사진 자체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표 사진은 질문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라는 질문을 만들어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예?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특히나 사람 표정을 봤거나 뭘 봤을 때는 왜 저 표정이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 사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하는 대표 사진을 올려라. 그 다음 5번째, 썸네일 텍스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는요, 썸네일의 텍스트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토픽을 발행할 때도 텍스트는 쓰지 마세요. 뭐 이거는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룰로 정해놨고요. 네이버가 뭐 클릭을 부르는 뭐 블로그 포스팅, 이제 이걸 얘기해 줄 때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그 썸네일 텍스트는 최소화하거나 쓰지 말아라. 이게 원칙인데요. 네이버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네이버 블로그 운영팀,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로직팀, 그 다음에 뭐 네이버의 에디터들, 이 세 분야가 이제 같은 직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서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쓰지 마라, 아니면 최소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메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당연히 사진이 없는 게 훨씬 더 많긴 해요. 더 많긴 한데, 텍스트를 쓰고도 메인이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팀이나 로직팀은 이거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에디터들은 그딴 게 어딨어, 내 마음이야, 이게 더 나은데, 뭐 이러면 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예, 이제 제가 썸네일에 텍스트를 절대 넣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가 뭐 그다지 뭐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이 온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안 온다, 이렇진 않아요. 이렇진 않고요.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적어도 한 달쯤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 달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근데 이거는 분명하죠. 만약에 쓰더라도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건 메인에 오거나 홈피드에 오는 경우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진은 없고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간결하더라도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만 있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너무 많거나, 이건 아니고요. 텍스트를 간소하게 쓰는데 이 간소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일 정확하게 테스트 해보려면 PD메이커 2개에 선정되신 분들이 포스팅에다가 그걸 올려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또 2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막 다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PD메이커 2기는. 이제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실험을 더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텍스트를 넣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쓴다면 이제 그 사진의 하단부 아니면 우측, 뭐 하단부가 제일 좋겠죠. 하단부에 반투명 검은 배경을 쓰신다. 반투명 검은 배경을 쓰면서 흰 글자로 쓰는 게, 흰색 글자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에 뭐 색깔을 넣고 뭐 모양을 넣고 이런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유형 말고요. 그러면 사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뭘 알아야 하나? 그래도 최소한 지킬 건 뭔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대표 사진이, 예전에는 네이버가 16대 9, 4대 3 이 비율이었어요. 16대 9 가로나 4대 3 비율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좀 제각각인데요. 뭐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사실 좀 달라요. 홈피드에 오느냐, 홈판에 오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1대1 비율이 대표 사진의 주종이 되었다. 또는 만약에 16대 9나 4대 3 가로 버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세로 버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1대1로 변환했을 때, 1대1 부분만 잘라냈을 때 그 보이는 부분이 명확한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난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 그러면 1대1 사진을 그냥 쓰시고요.
그래도 나는 16:9와 1:1을 다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16:9 사진에서 1:1 부분만 잘랐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잘 보이느냐, 제대로 구도가 잡혀 있느냐, 예, 한다면 그 사진들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16:9 사진을 쓴다 그러면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백이거나 별로 의미 없는 사진들이 배경이 오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냥 1:1을 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그러면 대표 사진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한 장만 그런 거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것도 뭐 1:1 하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비율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1:1을 쓰든 4:3을 쓰든 3:1을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예, 자유롭게 쓰시고요. 다만 요즘 그 휴대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세로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 16:9나 4:3 세로 버전의 사진들이 가장 임팩트 있게 보이더라. 예,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이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검색에 잘 잡히고 특히 애드포스트에도 내가 별로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 예? 내 사진이 적어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려면 최소한 8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최소한 8장을 쓰시고 사진이 너무 많은 것도 이제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전번에 뭐 글자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고 한 것처럼 사진도 너무 많은 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예, 이게 뭐 내가 이제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셀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진을 셀렉할 수 있느냐 이 힘이 되게 중요해진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썸네일에서는 5가지 조건, 그 다음에 로직에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 이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여러분 블로그에도 잘 적용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